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3월 사회문화 어려웠던 문제들 이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번부터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죠. 이 중에서 세 번째 줄 A와 달리 B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B가 사회보험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A가 공공부조가 되겠어요. 사회보험은 보험 수혜자들끼리 그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들끼리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보험금을 낸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미래에 닥쳐올 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A인 공공부조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기준 이하의 빈곤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요. 각각 A, B 수급자의 비율과 B 수급자 비율도 나와 있고,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은 나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 인구의 3배이다. 우리가 문제 아래쪽에 풀어볼 때 비율을 묻는 문제는 비율끼리 비교하면 되지만 수급자의 숫자를 묻는다던가 이럴 때는 각 비율 곱하기 3을 해서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비수급자도 있다고 하네요.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수급자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수급자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A, B만 존재하는데 A도 B도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비수급자고, 그러면 전체 가입되어 있는 수급자는 100에서 비수급자를 빼면 되겠죠. 비율이니까. 그래서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은 79%, 100에서 21을 뺐고요. 그러면 여기 표에 나온 A와 B 중복 수급자를 알기 위해서는 A 더하기 B, A와 B 중복을 빼면 수급자 총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 지역은 20 더하기 76 빼기 니은은 79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니은은 17이 나오겠죠. A와 B가 더한 게 96이고 96에서 79를 빼면 되니까요. 마찬가지 나 지역도 똑같이 풀어보면 돼요. 28 더하기 72 빼기 13이 수급자 비율일 텐데 그러면 87이 되겠고요. 100에서 87을 뺀 13이 디귿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도 한번 구해보면 전체의 수급자 비율은 85가 되겠고요. 100에서 이 85를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역 더하기 73 빼기 14가 85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자동적으로 26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아까 줄친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숫자, 인구를 묻는다면 가 지역을 그냥 편의상 100명이라고 치고 나 지역을 3배한 300명이라고 치면 각국은 가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는 편의상 400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 선지로 넘어가서요. 기역은 니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기역은 26이었고요. 니은은 17이었으니까 기역이 17, 니은보다 크죠. 2번 넘어가서요. 가 지역의 비수급자 수는 21, 각국 전체의 A와 B 중복 수급자 수 14에서 전체는 가 지역의 4배니까 4배죠. 14 곱하기 4는 56이잖아요. 그래서 56이 더 많죠. 가 지역의 비수급자 수는 21은 56보다 작으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나 지역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우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부조인 A죠.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성격이 강하죠. 예방하는 거잖아요. 내가 혹시나 늙어서 병들어서 사망했을 때 이러한 미래를 예방하는 거니까 사전적인 제도고요. 공공부조가 빈곤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빈곤자가 됐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후에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공부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부조인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에서 A의 수급자 비율은 28, 디귿은 13이니까요. 28이 13의 2배인 26보다 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는 B인 사회보험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일정 생활 수준 이하의 빈곤자들 혹은 생활 무능력자들처럼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제도라면 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잖아요. 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이 보편적인 제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구해보기 위해서는요, 전체 B 수급자에서 A와 B 둘 다 가입한 사람을 빼면 B만 가입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가지역에 B만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총 76 비율이니까 76 빼기 중복인 17은 59가 되겠고요. 나지역은 전체 B 수급자가 72%였고 중복자 빼기 13은 59가 되겠습니다. 같죠? 그래서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큰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으로 넘어가서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우선 A, 공공부조가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빈곤자들에게, 일정 생활 수준 이하의 빈곤자들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최저생활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 즉 정부의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건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서 묻는 거는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가지역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A 전체 수급자 비율에서 중복을 빼면 A에만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나오는데 방금 5번 선지에서 물은 거는 수급자 숫자를 물었죠. 비율이 아니라 숫자기 때문에 숫자로 비교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는 20 빼기 17은 3%고요. 나 지역은 28 빼기 13이기 때문에 15%입니다. 만약에 이 수급자 숫자라는 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면 5번을 정답으로 찍었겠죠. 그런데 이 5배는 비율이 5배인 거지 전체 수급자 숫자가 5배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시문에 나지역 인구수가 가지역 인구수의 3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가는 100명, 나는 300명으로 잡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가는 100명 중에 3%니까 3명이 되겠고요. 나는 300명 중에 15%니까 45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총 15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15번 넘어가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됐어요. 제시문부터 살펴보면요. 세대 간 이동이 나오고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의 계층과 자녀 세대의 현재 계층을 비교를 하고 세대 내 이동은 자녀 세대의 20년 전과 그리고 자녀 세대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라고 했고요. AB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인데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를 한번 보면 일단 동그라미 수를 가볍게 세보면요. 부모 세대 A는 2, B는 3, C는 5잖아요. 마침 피라미드로 잘 나와 있죠? 피라미드라는 게 이렇게 상중하로 이 하의 숫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중, 그 다음 상이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C, 5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가 되겠고요. B가 중, A가 상이 되겠어요. 그러면 피라미드가 되죠. 상에 해당하는 2가 제일 적은 숫자고 그 다음 중, 3, 그 다음 하, 5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표에서 이 부분은 계층의 상승 이동이죠. 왜냐하면 부모 세대에는 중하였으나 자녀의 현재 세대가 A가 됐고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는 하였으나 자녀의 현재 세대가 B로 부모 세대에서는 하층이었으나 자녀 세대에서는 중으로 올라간 케이스들이니까요. 방금 표시한 부분이 상승 이동이고요. 그러면 그 옆에 표를 봐도 이 부분 20년 전에는 중하였는데 현재는 상이 됐고 20년 전에는 하였는데 지금은 중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방금 표시한 부분이 세대 내 상승입니다. 그러면 하강 이동도 있겠죠. 하강 이동은 아래쪽을 보면 됩니다. 방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모 세대에는 상이었는데 자녀로 와서는 중하가 됐고 부모 세대에선 중이었는데 자녀 세대에서는 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이 하강 이동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대각선은
계층 유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을 숙지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가 있죠. 이 부분이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이죠. 부모 세대에서는 A 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자녀 세대에는 B 중이라는 거니까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은 방금 표시한 상승 이동 부분에 숫자를 세보면 되죠. 총 4죠. 세대 간 상승 이동은 4. 부모 세대는 하였는데 자녀 세대에 상으로 간 사람이 1명이고 부모 세대에서 하였는데 자녀 세대에 중으로 간 게 3명이니까 총 4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방금 요 표시한 이 부분의 숫자를 세면 되죠. 부모 세대에서 상이었는데 자녀 세대에 중이 된 게 하나, 그리고 부모 세대에 중이었는데 자녀 때 하로 간 게 2개니까요. 총 3이었어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으로 넘어가서요. 현재 상층인 자녀는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다. 현재 상층인 자녀 이렇게 2개인데 20년 전에도 A, 현재도 A인 사람이 있잖아요. 모두가 아니죠. 모두 세대 내 상승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세대 내 상승이에요. 20년 전에는 중이었는데 현재 상인 사람 하나 세대 내 상승이 있었지만 원래 20년 전에도 상이었고 지금도 상인 A에서 A인 케이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모두는 아닙니다. 4번 넘어가서요.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에서는 폐쇄적인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둘 다 각각 세대 모두 활발하게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고 있죠. 폐쇄적이지 않아요. 지금 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굳이 비교 누가 더 폐쇄적이고 누가 더 개방적인지 물은 게 아니라 폐쇄적인지 아예 계속 대물림이 되는지 아까 그 대각선 부분 계속 대물림이 되는지 아니면은 활발하게 이동하는지를 물은 거니까요. 둘 다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요.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우리가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중층 계층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으로 잘 모여서 사회가 통합되겠죠. A 혹은 C에 몰려 있으면 지금 극단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통합이 쉽지가 않아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중층에 많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보면 현재 자녀 세대와 20년 전 자녀 세대의 구분이니까 오른쪽 표를 보면 되는데요.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A2, B5, C3이죠.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A3, B2, C5예요. 지금 중간 계층, 중층 계층이 더 많은 게 현재 자녀 세대죠. 2랑 5를 비교해 봤을 때 중간에 더 많이 몰려있는 게 현재 자녀 세대예요. 그래서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겁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다음 문제 17번 넘어가서요. 새로운 유형이라서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17번 한번 보면 A지수는 가나라 지표만을, B지수는 가다라 지표만을 활용해서 성불평등 지수를 한번 나타내 봤대요. 사실 이러한 지수를 나타내는 기준은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지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A는 가나라, B는 가다라를 했다고 합니다. 가나다라가 각각 뭔지 한번 살펴보면 가는 남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분에 남성 빼기 여성의 평균 임금 곱하기 100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다라 나머지는 각각 남녀 취업자 비중을 간단히 나타낸 거예요. 아래쪽 넘어가서요. 가는 계산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다라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를 이용하면 된다 라고 했고 여기 예시에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계산이 필요했던 가부터 살펴보면 갑국이 30, 을국이 10이래요. 우리 아까 이 30이 나오기 위해서는 만약에 남성을 100으로 친다면 남성 빼기 여성이 30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갑국의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7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을국은 90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0에서 90을 빼야 10이라는 지수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A지수는 가나라였으니까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나다라는 남성에서 여성을 빼라고 했죠. 남성에서 여성을 빼면 나는 10, 다는 20, 라는 10이 나오고, 을국은 70, 20, 마이너스 1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다 남성에서 여성을 빼면 되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A는 가나라, 그리고 B는 가다라였어요. 한번 살펴보면 A지수의 갑국은 30,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나와라는 10 더하기 10, 총 50이 되고요. 을국은 10 더하기 70 빼기 10 해서 70이라는 지수가 나오고요. A지수는. B지수는 갑국은 30 더하기 20 더하기 10 총 60이라는 지수가 나오고요. 을국은 B지수가 10 더하기 20 빼기 10 해서 20이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A지수, B지수를 구해봤는데요. 보기 바로 넘어가서요. 갑국의 A지수는 50, B지수는 60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이건 아까 가에 관한 거였죠. 가에서 여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아까 갑국이 70, 을국이 9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가지수를 보면 안 되고요. 가지수를 통해서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구해서 그거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단순히 지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제시된 자료가 뭘 뜻하는지를 알고 풀어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3배가 아니라 갑국 70, 을국 90%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B지수에 따르면 을국보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 A지수는 을국이 더 불평등하다고 나왔고요. B지수는 갑국이 더 불평등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리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A지수보다 B지수로 평가했을 때 갑국과 을국 간의 성불평등 지수 격차가 작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면 A지수는 갑을 격차가 20, B지수는 갑을 격차가 40이죠. 그래서 B지수로 평가했을 때 불평등의 지수 격차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제시문에 제시된 대로 순서대로 찬찬히 풀어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으로 넘어가서요. 인구 비율은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 비율 0에서 14, 그리고 노년 인구 비율 65, 그러면 청장년층은 15세에서 64세 친구들을 한번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T년이 있고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이 있다고 합니다. T 플러스 20년의 인구 비율을 한번 보자면 T년에는 유소년 인구 비율이 25%라고 나와 있고요. 노년 인구가 20이래요. 그러면 중장년층은 자연스럽게 55가 되겠고요. T 플러스 20을 한번 살펴보면 갑국의 총 인구가 우선 20%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럼 아까 편의상 우리가 T년에 100으로 맞춘 게 T 플러스 20년에는 12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비율과 숫자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 감소를 했대요. 20%는 5분의 1이죠. 25의 5분의 1은 5이고 5만큼 감소했다는 거예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20%가 되겠고요. 노년 비율은 50%가 증가했대요. 50%는 2분의 1이고 20의 2분의 1은 10이고 10이 더해져서 30%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120에서 나머지 중장년층은 7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맞춰놓고 보기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유소년 부양비,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5분의 0에서 14, 25가 되겠고요. T 플러스 2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70분의 20이 되겠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요. 분자 분모 여기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T년이 더 크다고 나오죠. 그래서 더 낮지 않고 크다이고요. 2번 넘어가서요.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100분의 20이었다면 T 플러스 20은 120분의 30이 되겠죠. 이것도 분자분모 대충 곱하기 해보면 T 플러스 20년이 더 큰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넘어가서요. 15세에서 64세 사이 청장년층 인구는 T 플러스 20년에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면 비율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T년에는 55였고 T년 대비니까 T년에는 55였고 T 플러스 20년에는 70이 됐어요. 곱하기 100 해보면 여튼 15%는 아니죠. 딱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요. 노년 부양비는 T년이 55분의 20, T 플러스 20년이 70분의 30으로 요것도 곱하기 해보면 증가한 게 맞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노령화 지수는 25분의 20 그리고 T 플러스 20년이 20분의 30이죠. 그래서 T 플러스 20년이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표를 잘 보고 해석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오늘은 이렇게 12번, 15번, 17번, 20번 4문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